해보죠. 자, 499번에 봤더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자, 일단은 이런 말이, 이런 문구가 문제에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뭘 따지더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라는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두 근 중에서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두 근의 합도 따진다라고 했죠. 자,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누가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그러므로 합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판별식은 왜 안 따집니까? 왜 그랬죠?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우리가 자, 이거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이 두 근의 곱을 나타내는 a분의 c라고 하는 이게 두 근의 곱이었죠. 이게 자, 두 근의 곱에서 나오는 이 ac가 이 ac랑 같은데 두 근의 곱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A하고 C를 곱해도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AC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라 양수고요. AC가 음수고 앞에 있는 게 음수여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플러스구나. 판별식은 말하지 않아도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 양수야 해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따지지 않으셔도 되고 합과 곱만 따지시면 돼요. 자, 두 근의 곱이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다? a분의 c로 구하는 거여서 k-1이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어지면 돼. 이 k의 제곱이 앞에 있네. 자, 이 k의 제곱 플러스 k-1이 음수이면 되고 동시에 이게 첫 번째 1번, 얘가 2번이라고 놓는다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a분의 마이너스 b여서 마이너스 k가 또 음수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2, 1, 1, 1 여기서 플러스 들으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k가 되겠죠. 그래서 2k 마이너스 1하나 k 플러스 1하나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가 될 테니까 k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로 나눌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를 잡으면 돼서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1번. 자, 2번이라고 하는 게 k가 0보다 클 때가 되기 때문에 얘가 2번이죠. 자,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가 되어지니까 실수 k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1보다는 작은 애가 되겠다. 될까요? 자, 어떤 걸 따져야 되는지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어떤지 이렇게 문제 자체의 그 문구가 나왔을 때 뭘 이용해야 되는지를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01번 좀 볼게요. 자, 501번에 봤더니 되게 중요하네. 자, 이거 문제는 얘들아 좀 중요합니다. 501번에 보시면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요, 얘들아. x축과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x축과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근이 뭐라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에서 0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0과 이거 사이에 여기서 이게 1.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용한 것, 즉 계산이 좀 적은 게 뭐였냐면 두 근 사이에 x의 값이 있을 때였어. 이때는 우리가 한 판대 중에서 판별식과 대칭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자, 두 근 사이에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얘가 두 근이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안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 나도 대칭축 하고 싶지.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게 대칭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대칭축하고 같은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축의 범위를 내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건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즉 두 근 사이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함수값만 따지시면 된다. 돼요? 자, 첫 번째 누구이면 돼요? 첫 번째 여기서 f1일 때 f-1일 때 뭐가 되어지면 돼?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양수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서
여기서 뭐가 되면 돼?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서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2a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이 값이 양수면 되더라. 자, 두 번째, f0이었을 때 얘가 y값이 음수인 거 눈에 보이죠? 따라서 0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2a-1인데 얘가 음수더라. 자, 세 번째, f1을 대입했을 때 이때 y값은 양수더라. 1을 대입해보자. 2-a고 플러스 2a-1이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a 플러스 1이 되면서 아이고 왜 이거 0이야? 이때는 양수가 되더라. 자,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3a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이 3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a라고 하는 거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분의 1이면 되더라. 얘가 2번입니다. 자, 3번은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얘가 3번이에요.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 범위를 잘 좀 봐주실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가 1번.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가 3번. 자, 2분의 1보다 작다. 얘가 2번. 자,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공통 범위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a의 값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2번 좀 볼게요. 502번. 자, 502번에 보시면 자, 지금 2차 방정식 이거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자,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센이나 일품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푸는 방법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푼다라는 게 곧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이것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의 2차 방정, 이거의 근 중에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봐봐.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자,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게 근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야. 1하고 3 사이에 이렇게 있던지 또는요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이 베타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수 있겠다. 1과 3 사이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될까요? 자, 따라서 이것의 공통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요? F1의 값과, 자, 여기서도 그렇고요. F1의 값과 F3의 y값을 곱했을 때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다시 한번 F1의 y값과 F3의 y값을 서로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잖아. y값이. 그쵸? F1일 때는 플러스인데 F3일 때는 그때 y값이 음수라는 특징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F1의 값과 F1일 때의 y값은 음수인데 F3의 값의 y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F1과 F3을 곱한 값이 음수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점이 뭐라고요? F1일 때의 y값과 F3일 때의 이때 y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뭐다? 아, F1 값과 F3 값을 구해서 서로 곱한 값이 음수라고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F1의 값은 x의 값에 1 대입해서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2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 되고요. 자, 여기서도 F3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 F3이라고 하는 건 9-6k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는요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 음수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거 우리 또 바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면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좋겠는데 양수인지 한번 볼래? 양수예요. 그죠? 양수라서 이걸 곱해주시면 5k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5, 3, 15k 나오고 마이너스 11k 나오고 플러스 3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최고창의 개수가 이미 뭐가 되고 양수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게 없고요. 인수분해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자, k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어지면 돼? 누구하고 누구 사이면 된다? 5분의 10이라고 3 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분의 11과 3 사이가 되겠다. 얘가 더 작은 수죠. 자, 그래서 k값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니네가 기억할 건 이 계산에 짓눌리지 마시고 계산보다 뭘 기억하셔야 돼? 아, 이거의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있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F1과 F3을 대입하면 그때 Y값의 곱의 부호가 음수겠구나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29쪽 말고는 다른 거 없으세요? 229쪽 말고는 229쪽에 다른 거 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과제가 뭐였지? 라센 있었나요, 우리? 2차 부등식 좀 볼게요. 라이트센 2차 부등식. 이거 2네. 자, 얘들아 133쪽 질문 있으세요?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82번, 95번, 85번, 미안해. 85번. 자, 다른 거. 51쪽, 52쪽. 없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오씨야, 이거 실화야? 자, 해볼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거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0하고 4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y는 a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y는 a보다, 자, y는 a라고 하는 게 얘들아, 우리가 y값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a라고 하는 y값인 거 아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근데 얘가 오네? 그럼 A가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겠죠. 그림 좀 잘 그려볼까? 자, 여기 있고 여기가 0하고 여기가 4고요. 자, 여기서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자, Y는 A가 얘들아 이렇게 있겠다. 왜냐면 Y는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겠어. 왜냐면 지금 이거보다 아래쪽, 이 A라는 거보다 이때 Y값이 A라는 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의 값의 범위가 누구래? B, 5라는 거네. 상수 AB에 대해서 상수 AB에 대하여 지금 AB 곱한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뭐 할 거예요? 내가 Y값이 A야. 그럼 이때 A 값일 때 이때 X좌표가 이거라는 거잖아. 자, 무슨 얘기야? 자, 이거의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 4X인데 Y 값이 A였을 때 한 A 값, 한 X의 값이 누가 나왔어? 5가 나왔어요. 이해하세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할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고, 자, 5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의 넓이가 5보다 작을 때구나. 이게 같으면 안 되네. 5일 때는, 지금 어쩔 수 없네. 자,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돼? A를 대입했을 때 이때 Y값이 5보다 어때야 돼요? A보다 아래쪽.
a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x의 값의 범위가 그러면 이게 지금 x의 값의 범위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5보다 작거나 5일 때는 얘가 누구랑 같아도 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요. a보다 작은 것이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때 x의 값에 f5를 대입했을 때는 이거였을 때는 a 값이어도 되지만 a 값보다 어때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자, 봐봐. y가 a였을 때 이때 x의 범위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내가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는 a 값이랑 같아도 되지. 근데 a 값이 f5일 때는 이거보다 a 값보다 어떻다는 거야? f5일 때의 y 값이 크거나 같다는 거지. 괜찮아? 근데 x의 범위가 이거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a가 돼도 되고 같으면 같거나 작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봐봐. y가 a 값일 때가 뭐가 된다고 x가 지금 b하고 5 사이인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일 때는 뭐라는 거야? 5일 때는 a 값이 a 값보다 더 높은 데 있다는 거죠. 높은 데 있거나 a랑 같거나 5일 때조차 모일 필요는 없는 거야. 5일 때조차 모일 필요는 없는 거야, 얘들아. a일 필요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x가 5일 때조차 이 a의 값일 필요는 없다고. y 값이 a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y가 a일 때의 x의 값이 여기 있을 거야. y가 a일 때의 x의 값이 5일 때보다 x의 값이 더 작다고. 더 작아. 그럼 거꾸로 말하면 f5일 때의 그 y의 값은 a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크거나 같다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봐. y값이 a일 때 자, y값이 a일 때 y값 y값이 a일 때 x의 값이 있어. 근데 5보다 작대. 이 값이 5보다 작대.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fx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은 a라는 y값보다 높이 있거나 얘랑 같이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어차피 a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대칭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의 축이 뭐예요? 2점. 이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떨까? 같겠죠.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5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자, fx가 얘입니다. 5보다 어떻다는 거야? 5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보다 얘가 y값이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5, 25, 마이너스 5, 4, 20, 5, 2 이렇게 되어지겠죠. x의 값이 5일 때의 y값은 a의 y값보다 더 높은 데 있거나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죠. y값이. 그러면 a의 값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래쪽에 있는 거 이럴 때 상수 ab에 대해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예요. 계산. 이 범위로 나왔네. 149. 확인하고. 네, 그죠? 마이너스 5로 나오죠. 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게 0이고 얘가 4고 그리고 여기서
y는 a라고 하는 이때 a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라는 게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이때의 x의 범위가 뭐야? 5가 들어가지 않아 얘들아. 아래쪽에 있는 범위에 5가 들어가지 5일 때조차 a보다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y의 값이 a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랬잖아. y의 값 자체가. 근데 지금 5일 때의 y의 값은 a보다 높거나 a랑 같아도 되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f5일 때조차 그때의 y 값조차 a보다 낮은 데 있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5일 때조차. 그럼 뭐야? x의 값이 5일 때의 y 값은 a랑 똑같던지 아랫부분에 있을 필요가 없어. 5가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거나 5일 때의 y의 값은 더 위쪽에 있는 거죠. 괜찮아? 근데 자 여기서 왜 값이라고 나왔을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5보다 좀 더 작은 애 있죠? 뭐야? 4.999999999에서는 a보다 아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얘보다 위에 있어. 그럼 곧바로 5보다 작은 4.9999999가 되는 애는 곧바로 a보다 아래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가 위쪽에 있으면 안 돼. 값이라고 나왔잖아. 범위가 아니지. 그래서 5일 때는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 거야? y의 값이 a여야 되는 거야. 혹시 이해가 될까? 얘가 만약에 f 5일 때 y 값이 a보다 높은 애 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작아서 4.9999999 이내가 곧바로 a보다 작은 y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f 5일 때는 a여야만 해. y 값이. 괜찮아? 그래야 4.99999에서는 a 값보다 y 값이 작은 거야. 될까? 그래서 자 F5일 때 25 이게 fx예요. 여기다가 5를 대입한 이 값은 반드시 뭐여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야. 5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축으로부터 이거는 y값이 서로 같을 때는 대칭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5가 되어진다라 그러면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2기 때문에 0과 4 더해서 나누기 2한 겁니다. 여기 3 떨어져서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b의 값이 뭐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다. 다른 거 없으세요? 자, 얘들아, 우리 그러면 스매싱 좀 볼게요. 스매싱. 자, 스매싱 좀 볼게요. 스매싱 질문 좀 해봅시다. 와, 근데 니네 질문이 진짜 없네요. 자, 내가 인수분해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인수분해까지 중에서 다른 거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다항식의 곱셈을 했었나요? 자, 3단원 다항식의 곱셈에서 얘들아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자, 4단원 그 인수분해에서 번호로 그냥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번호로 좀 말해주세요. 4단원 인수분해 있으세요? 앞에 번호도 괜찮아요. 몇 번? 556번, 555번, 559번, 555, 559 그리고 다른 거. 혹시 인수분해 중에서 얘들아 다른 거 없으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555번. 자, 이거는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열이라는 단원 보실 때 얘가 똑같이 나올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봐봐. 내가 얘를 통분 친다고 치면 얘들아 2의 2승분의 2의 2승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3의 2승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때레레레. 자, 9의 2승분의 9의 2승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10의 제곱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제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인 걸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발 작은 숫자를 제발 먼저 좀 써줘 이렇게 말하거든. 작은 숫자. 자, 2 곱하기 2는요.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2 곱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1이면 나는 2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3 곱하기 3 이거분의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되냐는 거지. 자, 때레레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9 곱하기 9분의 9 마이너스 1 곱하기 9 플러스 1 이렇게 되냐는 거지. 자,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거분의 10 마이너스 1 곱하기 10 플러스 1 이렇게 되냐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3 마이너스 1 이거 곱하기 3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될까? 자, 때레레레 9분의 9 마이너스 1 곱하기 9분의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10분의 10 마이너스 1 이거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냐는 것이. 되세요? 자, 왜요? 왜 도대체 왜 작은 걸 왜 먼저? 자, 써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때레레레 9분의 8, 9분의 10, 이거는 10분의 9, 10분의 11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역수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되세요? 그래서 작은 숫자를 먼저 쓰셔야 되고, 그럼 큰 숫자 먼저 쓰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 자리가 바뀌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지워지고 그 전에 이거 하나씩이 남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지워집니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작은 걸 먼저 써야 맨 끝하고 처음에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수가 가운데가 나와서 지워진다라는 문제예요. 늘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아이씨 뭐 이렇게 나오게 풀어버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럼 이거 곱했더니 20분의 11이죠? 이거의 값을 20분의 11일 때 두 개 더해서 31 나올 거예요. 자, 559번 볼게요. 559번. 자, 여기를 봤더니 폭이 2a로 일정한 산책로가 있고요.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10파이래요. 자, 이게 지금 10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얘들아, 이거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름 파이라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2a이기 때문에 얘가 a면 여기도 a였다. 산책로의 넓이가 100파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지금 바깥에 있는 원의 넓이가 10 플러스 a, 10 플러스 a, 넓이죠, 넓이다. 지금 넓이하는 거죠? 여기서 반지름으로 가주면 여기서 오니까 반지름이 이만큼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 있는 원은요. 산책로의 넓이가 지금 100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5cm 더하기 a여서 5 더하기 a를 반지름으로 하니까 이거의 제곱 파이에서 빼기. 자, 길의 넓이는 이 연못의 넓이를 뺄 거라서 우리가 25, 5의 제곱 파이가 되어지죠. 될까요? 자, 이거를 뺀 게 5라는 거야. 여기서 제가 이거 5였죠. 5에서 a 빼야 되는구나. 그냥 5가 아니라 a 빼야 되는구나. 자, 연못은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5에서 a를 빼야 되네. 자, 이만큼은 5에서 a를 빼야 돼. 이만큼이 5여가지고. 그죠? 자, 그러니까 5에서 a를 뺀 게 반지름이구나. 이거 제곱 파이를 뺀 게 이거 산책로의 넓이 뭐가 된다? 100파이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파이로 이렇게 약분을 쳐주고 한 번은 5 플러스 a에다가 5 마이너스 a를 더한 거, 한 번은 5 플러스
A에서 5-A를 빼준 거. 자, 이거가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게 뭐가 되어지는 거야? 100이 되어진다. 자, 같이 사라지고요. 얘가 10이겠죠? 같이 사라지고요. 얘가 2A가 되어진 게 100이다. 자, 같이 사라지고요. 2A가 되어지는 게 10이에요. 그러면 A가 뭘까요? 5가 되어지겠지.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산책로의 폭이라고 하는 건 이게 2A였기 때문에 A가 5였다면 10m가 되어지겠죠. 10m. 왜? 책이랑. 진짜? 왜요? 삐로리. 얘 지금 뭐라고 돼 있어? 2A고. 둘레의 길이가 20파이고 80파이고. 그래서 답도 틀렸어? 답도 틀리게 나왔어? 모르겠어? 풀어보자. 풀어볼 수 있어. 자, 이거 2A고요. 거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까지가 20A여서 20이네요. 괜찮아요? 아이고, 여기까지가. 지름이 20A고요. 지금 거기 나와져 있는 걸로는 여기가 20A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10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10 플러스 A 제곱 파이에서, 자, 여기서 연못의 넓이는 10에서 A를 뺀 거 제곱 파이가 되는데,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가 80파이가 되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랑 지울게요. 한 번은 얘하고 얘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어서 한 번은 얘하고 얘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한 번은 10 플러스 A에서 10 마이너스 A를 빼주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준 걸 곱해서 이게 뭐다? 80이다. 자, 그럼 같이 사라지고요. 얘가 20 되어지고, 자,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사라지고 여기가 2A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80이다. 그러면 40A가 되어지는 게 80이고 A가 2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A가 2라는 건 여기서의 폭은 뭐예요? 4m가 되어지겠다. 괜찮으세요? 맞아요?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자, 84쪽, 85쪽, 86쪽 뭐 없으세요? 자, 2차 방정식은 아직 안 들어간 거 맞죠? 개념 핵심 대우 풀기. 오늘 이거 2차 방정식 얘들아 총 유형의 개수가 몇 개냐? 유형이 몇 개죠? 18개? 자, 그럼 유형 9번까지 풀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좀 풀게요. 개념 원리 좀 다시 피시고요. 자,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사실 설명할 건 없어요. 그래서 234쪽부터 풀 건데, 이건 아마 내가 설명하는 게 더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자, 일단 234쪽 좀 풀어보실게요. 자, 234쪽 풀어보세요. 아무 설명 필요 없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용이랑 동일해서요. 여기는 크게 설명이 필요는 없어요.
자, 다 하셨을까요? 자, 이거 이따가 같이 그거 할게요. 자, 일단 얘들아, 그래요. 이게 내가 설명하면 더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풀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푸실게요.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걸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푸시냐면, 어디까지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경우수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에요. 241쪽까지만 지금 풀어보실게요. 241쪽까지만 풀어보실게요.